네, 반갑습니다. 금융 문맹 탈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어제 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또 문득 들었던 어린 시절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 한 5, 6살 때 저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매일 잠이 들었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시니까 늘 돈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야, 내가 너만 아니면 또 얼- 도망갔을 텐데 예전에 도망갔을 텐데 너만 아니면 내가 죽었을 텐데 이 얘기를 그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일 제 기억으로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품에 이제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엄마가 도망갈 수도 있고 언제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당시 그 로망스라는 전쟁 영화를 제가 5, 6살 때 봤는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비행기 폭격에 의해서 그 이렇게 가족이 죽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어린 시절 꿈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폭격이 떨어지면서 나는 엄마 손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폭격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다 보니까 꿈이 현실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자다 말고 막 엄마 죽었다고 막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5, 6살 때인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런 삶의 문제들이 어린 시절에 이건 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키웠던 그 생각이 또 떠올라서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돈의 속성, 어제는 돈은 친구다, 돈은 인격체다. 그래서 돈하고 돈을 잘 대해주면 돈이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만 돈을 함부로 대하면 돈은 탈출하거나 음, 또 나쁘게 사용할 경우 보복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도 돈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친구로 대하면서부터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야기인데요. 주식을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형님을 찾아라. 예, 이렇게 진짜 인격적으로 다 표현을 하죠. 좋은 형님을 찾아라. 돈이 좋은 친구라면 주식은 좋은 형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30대 중반에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건 주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자기가 했던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로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그 투자 기술, 주식에 대한 지식은 실질적으로는 유아 수준이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난 대학원생 정도의 수준이야. 난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최근에서야 다시 주식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는 주식을 안 한다고 하고 이제 주식을 이렇게 자산이 생기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존리 선생님도 같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시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월등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회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는 믿을만해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것은 바로 동업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남은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도 존리 선생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투자한 회사, 나랑 동업하는 회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에서 아마존 쇼핑몰에 들어가 나이키를 구매한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이걸 이 주식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주식,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내가 동업하는 기업의 제품들을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강한 그러한 기업을 찾는 일을 좋은 큰 형님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형님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투자의 기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 주식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진짜 완전 저도 주린입니다. 그런데도 못 모르고 그냥 우리 부자 언니께서 나 이거 좀 없는 돈 셈치고 한번 넣어보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공부하고 하라고 했는데 너무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주식 사고 파는 것만 배우다가 뭐 그냥 몇 주 사고 한 주 뭐 몇백 원짜리도 사고 몇천 원짜리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쌍용을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몇 주를 샀는데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거래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왜 팔 수 없지? 왜 거래 중지가 됐지? 하고 뉴스를 봤더니 쌍용이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님을 좀 잘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멋모르고 이제 했다가 그 좋은 경험이죠. 뭐 큰 손실은 아닌데 진짜 공부하고 잘 파악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운도 아니고 이게 주식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데요. 이 복리 얘기가 나오니까 설명을 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제가 제 이해한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리가 왜 중요하냐면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바로 복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다. 단리와 복리를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복리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금 플러스 이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거기 또 이자 계속 그 원금 플러스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을 이제 복리라고 하죠. 이제 뭐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복리가 중요한데 복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질문이 저한테 생겼어요. 제가 뭐 관련 그런 좀 통장이나 금융 상품들을 보니까 뭐 복리성 뭐 계좌, 복리성 뭐 그런 펀드 이런 계좌가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복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궁금증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복리에 대한 워런 버핏의 설명을 30대 때 자기의 투자자에게 보낸 복리를 설명하는 글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해한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1540년에 모나리자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20,000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현재 이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한 $7억 나간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0억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1조가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그 당시 1540년에 대신 연 6%의 수익률로 투자를 만약 그런 곳에 있어서 투자를 해서 계속 복리가 발생했다면 지금 한 5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그 수익률이 현재 10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그만큼 복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리가 중요하구나 까지만 이제 머리에 입력시켜 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복리를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 비정규적인 좀 수입보다 좀 수입은 적지만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수입으로
매달 뭐 한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되게 좀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비정규적인 수입으로 1,000만 원, 뭐 한 번 일해서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매달 뭐 한 100만 원씩 버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 설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김성호 회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저같이 뭐 문맹인, 금융 문맹인을 위해서 엄청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사막에는 1600mm가 내리는데 이거 1년에 2번 6개월마다 내리면 이 사막은 강수량은 높지만 아무 쓸모없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래요. 그런데 매일 10mm씩 아주 조금씩 내리지만 이 땅은 훨씬 더 윤택한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정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주식 차트 보고 주식을 그 기업을 볼 때 반드시 현금 흐름이 어떤가를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이 흐름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유입해서 잘 유출되는, 계속 흘러가는, 그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돈에는 통제력이,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이 정도 들어오니까 이 정도는 나갈 수 있지. 그런데 막혀있는 돈, 회사 규모는 비슷한데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뭐 그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중간중간 큰 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좀 원활하지 않는 이 막혀있는 돈은, 흐르지 않는 돈은 부도 위험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설명을 해요. 국밥집이 한 그릇에 7, 8천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목공사에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국밥집에서 한 그릇에 7천 원씩 계속 받아가지고 현금 흐름이 훨씬 윤활한 것이 이 돈을 모으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 국밥집에서 단체 손님을 받으려다가 단골을 놓치면 안 된다. 그죠? 단체 손님은 중간중간 가끔 오는 그런 큰 목돈이지만 단골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밥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단골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현금을 흐르게 만드니까. 예, 오늘도 좀 3가지 주식, 좋은 형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복리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적인 큰 수입보다는 적지만 일정 수입이 더 돈이 힘이 세다. 오늘 이 3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책 저 2번째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한 2번째 읽으니까 좀 더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예,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